제25회 문경 찻사발 축제가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작가들도 대거 참여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한 옛 경주역 경주문화관 1918에서 세계적인 미술거장인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역이 문화공간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조와 대구교사노조 등 대구 지역 교원단체들이 학교지원센터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업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천에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고 관리할 스타 샤인머스켓 품질관리단이 발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문경에서 찻사발 축제가 한창입니다. 문경에서 터를 잡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명인들도 축제에 대거 참여해 자기들을 선보이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관련 체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문경 찻사발 축제 현장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이 북적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제25회 문경 찻사발 축제가 한창입니다. 한중일 국제교류전을 통해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각 나라별 개성이 드러나는 도자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옆 도예명장 특별전에서는 경상북도 최고 장인과 문경시 도자기 명장의 솜씨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사기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세트장에 있는 집집마다 명인들의 자기를 전시 판매하는 공간들로 구성돼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직접 찻사발을 만들거나 차를 우려내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저희 가족이랑 같이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손수 만들었다는 그런 뿌듯함이 생겨서 재밌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이런 좋은 축제가 있다고 소개를 하고 같이 가서 추억 만들자고 해서 왔습니다. 또 이 축제가 참 의미도 있고 좀 볼거리도 많고 좀 기억에 오래 남을 뜻있는 축제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자기는 비싸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일상 속에서 도자기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생활자기를 많이 선보인 겁니다. 특히 30일에 진행한 생활자기 경매에서 10만 원 미만으로 낙찰가가 형성돼 출품된 도자기들이 모두 판매되는 진풍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기준 문경 찻사발 축제를 찾은 사람이 12만 명에 달할 정도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축제는 준비된 게 5월 5일 어린이날을 대비해서 할머니가 전하는 찻사발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발물레 전국 경진대회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지금 5, 6, 7 저희 찻사발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일까지 이어지는 문경 찻사발 축제. 4년 만에 진행한 대면 축제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시민들의 발걸음을 문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세계적인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화들을 볼 수 있는 전시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실물과 같은 크기와 질감을 그대로 복제한 레플리카로 접할 수 있는 건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클림트의 풍경화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금빛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19세기 말 모더니즘이 태동하던 비엔나에서 성공한 화가로 장식 양식을 선호하고 황금빛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화려한 색채로 환희에 찬 인간의 모습과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그린 그의 작품들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클림트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발견한 모자이크와 장식 양식을 작품에 적용하고 금으로 자신만의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대표 작품인 키스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의 명화들을 실물과 같은 크기와 질감으로 재탄생시킨 레플리카로 만날 수 있습니다. 레플리카는 원작의 보존이나 학습을 위해 복제한 작품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풍경화도 이번 전시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클림트의 삶,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클림트 작품 같은 경우에 이 키스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작품이실 텐데요. 이제 전체적인 클림트의 전 작품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전시다 보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지 못했던 풍경화라던가 이런 다양한 클림트의 많은 장르의 작품들을 한꺼번에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고의 역사 화가에서 상징주의자로 클림트의 황금 시기 등 5개의 주제로 구분해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클림트 엽서 색칠하기 등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 전공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데 이제 수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다 같이 와서 관람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경주에는 원래는 이제 기존에는 전시 관람할 곳이 조금 부족하다 여겨서 아쉬웠었는데 이제 폐역을 이렇게 좋은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서 좋은 것 같습니다. 클림트의 황금빛 비밀 특별전은 오는 28일까지 구경주역 경주문화관 1918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영천 지역 포도 생산 농가와 유통,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스타 샤인머스켓 품질관리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품질관리단은 앞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 착과량과 당도 관리 등 생산부터 출하, 유통까지 단계별 현장 지도와 감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영천에서는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 급증으로 과잉 공급과 조기 출하로 인한 품질 하락 등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교조와 대구교사노조 등 대구 지역 교원단체들이 학교 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대구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기존의 교육시설 지원센터를 학교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했지만 학교 행정지원 인력이 8명에 불과해 유치원과 일선 학교의 교사 업무 정상화를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분적 업무 지원이 아닌 총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지원센터에 장학관이나 장학사를 추가 배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교 업무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구 지역 교원단체들의 학교 지원센터 확대 요구에 대해 이슈앤피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교 지원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바라보는 학교 지원센터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부족합니다, 많이. 지금도 학교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 외부 강사나 돌봄 특기 적성 강사 채용과 임금 지급, 각종 시간 강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 채용 및 관리 업무, CCTV, 현장 체험 학습 숙박시설 점검, 배움터 지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 정수기나 저수조 급수관, 공기정화장치,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 같은 명백한 시설 및 일반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대구 학교 지원센터가 올해 시설 지원센터에서 조금 더 확대 운영되면서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나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먹는 물 수질 검사, 공기질 점검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교사가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의 유치원, 초, 중고 795개의 학교 수와 업무량을 감안하면 현재 행정 지원 인력 8명인데요.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학교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조례 심사 보고서의 학교 행정 지원으로 분류된 항목은 부분 지원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좀 총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학교 지원센터의 역할, 특히 행정 업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인력 보강뿐 아니라 업무 범위의 확장까지도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대구교육청은 업무 조직 자체가 교육청 정책 사업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 지원 중심으로 좀 개편되어야 한다고 지금 저희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어떤 하고 싶은 사업이나 정책 위주의 어떤 지원이 아니라 원활하게 학교 교육 활동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주어서 이런 교육청 조직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교육청에서도 학교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효과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동안 저희 대구교사노조에서도 교육청에 매년 이제 발생하는 학교의 행정 업무들로 인한 이제 구성원들 간의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업무 표준안을 좀 제정하거나 업무 분장 매뉴얼을 보급하거나 TF팀을 구성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요. 그러한 논의조차 대구에서는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이렇게 우려하는 측면이 좀 컸고요, 교육청에서. 또 다른 시도가 좀 실패했다라는 식으로 사례를 들어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취해왔고요. 그 결과 학교에서는 매년 업무 분장으로 인한 이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교원단체들이 단체로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교육청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교원단체들이 단순히 학교지원센터의 확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인력의 어떤 추가 배치, 장학사나 장학관을 다른 시도처럼 조금 배치해달라는 내용이라든지 업무를 재구조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인력 고용이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그 교원단체 사무실로는 이런 업무 과중으로 인한 교사들의 민원이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일지라도 현장 교사들이 조금 체감할 수 있는 업무 정상화 사업을 좀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저희가 의견 수렴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원단체에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 구성, 그리고 교육청의 어떤 일방적이고 하향식의 지원보다는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속적인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보미 위원장과 학교 지원센터 확대 요구와 관련된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최대 진도 3.5 등 19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지난달 30일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와 직장에서의 지진 대비 훈련을 의무화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화를 강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지진 발생 시 피해 위험에 놓여 있는 현실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학교와 항만, 공항과 병원 등 전국 공공시설 4곳 중에 한 곳은 여전히 지진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재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에 징후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재난 대비에 지나침이라는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국학진흥원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15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만 56세에서 80세 사이 여성 어르신이 유아교육기관을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9년 경북에서 시작해 현재 전국 사업으로 성장했으며 3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이번 보고회에서 대구 경북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후 졸업한 이야기 할머니 12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야기 할머니들도 그동안 노하우 경험을 또 살리면서 자기 건강도 유지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 확대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인성교육과 할머니들의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